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노동절 휴장으로 방송이 없었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이 열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노동절 휴장 후 거래가 됐는데요. 아래로 약간 흔들다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주축이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했죠. 근데 이 감산이 자발적 감산이라고 해서 연말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 자발적 감산 때문에 70불 때부터 올라왔죠. 그래서 어저께 장중 90불까지 올랐다가 종가에 86불대에서 마감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건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의 상승은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요. 휘발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될 수 있죠. 그것이 연준의 어떤 긴축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만 배럴을 하루에 줄이면요, 일일 생산량이 900만 배럴로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감산을 하면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감산한 나라는 전 세계에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그 비중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을 잘한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유가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더 걷어들여야 되죠. 그래야만이 향후 미래에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유가를 올리려고 노력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같이 관여됐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서,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 러시아가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미국을 자극해서 해결책을 찾을 방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게 유가 외에는 외부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건 유가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자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유가가 일시적으로 감산을 멈추고 하락하고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고포인트에서 9%에서 내려와서 3%까지 왔지만 다시 반등 안 한다는 보장을 못 하겠다는 거죠. 유가의 상승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유가의 상승을 그냥 지나쳐서 봐서는 좀 안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유가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27%로 올라섰고요. 2년물 국채금리 4.97, 소폭씩 높아졌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또 미국 시장을 압박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이사는 상당히 매파죠. 그런데 이제 그가 다소 완화적 발언을 좀 하는 것도 있네요. 고용이 요즘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매파가 완화적인 발언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좀 다소 누그러뜨리겠다, 뭐 그런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된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특히 골드만삭스가 그 미국 침체에 대해서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 빠질 확률은 15%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20%를 얘기했거든요. 그보다 더 낮아진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고용 지표가 둔화되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데, 경기 침체마저 없다면 금리 인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악재고재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유가 상승과 뭐 경기 침체가 뭐 연착륙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게 있음으로 해서 금리 인상은
금리 인하를 못한다든가 금리 인상을 못하든가 이 양쪽이 다 있는 그런 재료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월에 동결 가능성이 93%, 11월에 동결 가능성, 금리 동결 가능성 55%네요. 인상 가능성이 41.7%로요. 며칠 전보다 10% 높아졌네요. 10% 높아졌어요. 테슬라가 그나마 4% 올라서 다우는 0.5%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하락폭을 제한시키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유가의 상승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는 불안감,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가 빠질 확률이 작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하는 멈추고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그거를 아예 없애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고, 또 연준의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멈추면서 약간 완화적인 것을 제시했지만 시장은 또 다른 느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0.08%, 다우가 0.56% 하락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21선 위로 올라갔다가 밀려서 61선까지 밀리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네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쉽게 주질 않네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지금 5일선에 걸치고 끝났네요. 그렇죠? 이렇게 5일선 20선 골드크로스라는 상태에서 5일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끝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있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서부텍사 중진류를 봐야 되겠죠. 서부텍사 중진류. 어저께 88불. 여기는 88불로 나오네요. 그렇죠? 88불까지 가서 올랐는데 어제 90불까지 터치한 걸로 나왔었는데 88불 정도까지 갔다가 종가가 86불 90센트. 지금 현재 9월 접어들면서 유가가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작을까 두렵다. 뭐 그런 식의 시장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흔들리는 재료로 유가가 다시 시장에 급부상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구 이전 지급. 어제요. 홍콩이 끝나고 5시 넘어서 나온 뉴스인데요. 유예기간 하루 남기고 이자 지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30일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날은 5일 어저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마 홍콩 중국이 그 비구간이 못 갚아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갈래다 마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콩 끝난 다음에 발표가 났는데 유예기간 하루 남기고 이자 지급했다, 뒷불 면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갚을 게 많다고 하죠. 어제 갚은 거는 10억 달러짜리 채권 2종 2250만 달러 약 297억 원을 갚은 거고요. 14일 그러니까 14일이면 다음 주네요. 다음 주부터 27일까지 이번 달입니다. 총 8종이 있답니다. 채권 원리금 상환이 계속 있는 상태고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이 1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디폴트 면했다라는 게 어저께 장중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중에 나오지 않았고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또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뉴스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중국과 홍콩에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겠죠. 만약 오늘 중국 홍콩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나라는 아침엔 미국 시장에 약간 영향을 받다가 홍콩 중국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가 오늘은 키포인트가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 연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4일 동안 3일 동안 외국인들이 1조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요날 790만 주 샀고요. 요날 390만 주, 어저께 170만 주 샀거든요. 주가가 더 못 올라갔어요. 요거 지금 HBM3 엔비디아 납품권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AI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뭐 삼성전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정말 가기 위해서는 재고가 좀 해결이 돼야 되죠. 재고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국제유가가 90달러가 돌파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네. 제가 좀 아까 88분인데 모지했는데요. 이 90달러 이게 아마 시간 외소로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90달러 돌파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보시면 브렌트유네요. 브렌트.
죄송합니다. 브렌트유가 $90 넘었고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88불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서부 텍사스 그러나 우리는 서부 텍사스 중진유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서부 텍사스 중진유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거 중심으로 봐야 되고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90불 아직 못 넘었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외국인 매수로 올라왔는데요. 원래는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 정상인데 못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는 결국 외국인에 달려 있는데요. 어저께 기관은 소폭 매도해서 밀었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삼성전자의 싸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